여러분이 브랜드를 마케팅할 때 감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광고나 콘텐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감정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마케팅은 자주 감정을 다루곤 합니다. 그들은 자유, 행복,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강조하여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연결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 이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구성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케팅에서 감정을 다루는 것은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감정적 연결. 감정은 사람들이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된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브랜드로부터 제공되는 감정적 경험을 중요시하여 그 브랜드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와 감정. 감정은 이야기를 통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이야기를 사용하면 제품이나 브랜드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보다 소비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나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는 소비자들의 마음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적 마케팅 전략. 감정을 다루는 마케팅 전략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의 제품이나 브랜드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부터 소비자들의 욕구와 욕망을 노출시켜 그것을 충족시키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연결시키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감정적 요소. 마케팅은 종종 사회적 문제나 감정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여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사회적 연결감과 공감을 형성하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감정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구성할 때는 소비자들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케팅에서 감정을 다루는 것은 소비자들과의 강력한 연결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민. 소비자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브랜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에 더 가깝게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언어와 이미지. 감정을 다루는 마케팅은 주로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과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희망, 행복, 안전 등의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 번째, 스토리텔링. 감정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브랜드가 감동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통해 소비자들과 연결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담고 있는 감정을 전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네 번째, 경험적 마케팅.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마케팅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품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특정 감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더 깊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치폴레는 백투 더 스타트라는 감동적인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치폴레의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가치와 신념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다루는 마케팅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자와의 강력한 연결을 형성하여 브랜드의 장기적인 성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키의 저스트 두 잇 캠페인. 나이키는
저스트 두 잇이라는 간결하고 강렬한 슬로건을 사용하여 자신을 동기부여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성공적인 운동 경험을 통해 자신감, 용기, 그리고 성취를 강조하여 소비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제품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도브의 리얼 뷰티 캠페인. 도브는 여성들의 실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리얼 뷰티 캠페인을 통해 감정을 다뤘습니다. 이 캠페인은 다양한 체형과 외모의 여성들을 모델로 채용하여 아름다움의 정의를 다양화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도브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브랜드에 충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구글의 리어 인 서치 캠페인. 매년 구글은 리어 인 서치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감동적이고 감정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보여주며 구글 검색 엔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소비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가시키고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다뤄 소비자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증대시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브랜드로 인식되게 됩니다. 여기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의 샤트 안 아이폰 캠페인. 애플은 아이폰으로 찍은 사용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여 샤트 안 아이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아이폰으로 찍은 멋진 순간을 공유하고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강조함으로써 감정적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아이폰이 삶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며 브랜드와의 강력한 감정적 연결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코카콜라의 쉐어 어 코크 캠페인. 코카콜라는 소비자들이 개인화된 경험을 강조하는 쉐어 어 코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사람들의 이름이나 친밀한 단어를 적은 코크캔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이 서로를 위해 코크를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공유와 연결의 감정을 강조하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충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세 번째, P&G의 땡큐 맘 캠페인. P&G는 올림픽 기간 동안 땡큐 유 맘 캠페인을 통해 어머니들의 헌신과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수들의 성공에 어머니들이 끝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내어 소비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P&G는 감동과 연결의 감정을 소비자들과 공유하며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경험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마케팅 캠페인들은 소비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브랜드와의 강력한 연결을 형성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적인 마케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소비자를 이해하라. 우선적으로 타겟 시장의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욕구, 가치관, 감정, 그리고 니즈를 파악하여 그들이 어떤 감정적 요소에 반응할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스토리텔링. 제품이나 브랜드 주변에 감동적이고 호소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브랜드와의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고 그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개인화. 개인화된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감정에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소비자들의 이름이나 관심사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그들의 관심을 끌고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감정 강조. 주로 긍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희망, 행복, 용기, 사랑 등의 감정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연상시키고 브랜드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문제와의 연결. 브랜드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감정을 다루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브랜드와의 감정적 연결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험적 마케팅.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감정적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구성할 때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고 소비자들의 감정에 직접 다가가는 콘텐츠와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감정적인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제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감정적인 마케팅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인 마케팅에 당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전략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정보를 검증하고 비교.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광고나 마케팅 콘텐츠를 보았을 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객체적인 판단.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주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감정적인 광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니즈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필요와 원하는 것의 구분. 감정적인 마케팅은 종종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에 기반한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비판적 사고와 자기인식. 자신의 감정적 상태와 욕구를 이해하고 마케팅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덜 영향을 받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보의 다양한 출처 확인.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는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광고나 소셜미디어 콘텐츠 외에도 공식 웹사이트, 리뷰, 독립적인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더욱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감정적인 마케팅에 당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정적인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